건축을 하게 된 거는 내가 이 공예라든가 공작이라든가 그런 뭘 만드는데 굉장히 취미가 있었는 것 같아요. 만들어 놓으면 동네 친구들한테 갈라주기도 하고, 뭐 복귀 계양대라든가 무슨 뭐 저금통이라든가 스케이팅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놔놓고 친구들 갈라주고 하는 그런 솜씨가 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연적으로 건축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1학년 들어갈 때는 뭐 건축이 뭔지 토목이 뭔지 구분을 못 했는데, 우리 지도교수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우리 학생들 모아놓고 이 건축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끔 하는 이도하에서 건축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때 이제 비교로 변호사, 의사, 건축가 세 분야의 자유 직업 중에 세 분야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만 할 때 변호사는 뭐면은 남의 흔한 그 말로 소송을 분쟁을 붙여갖고 거기에 피해를 얻는 그런 직업이고, 그 다음에 의사는 뭐 항상 절박한 사람들, 날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오는 사람들을 상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감이 많이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만. 하고 그 대신에 건축가는 아주 돈보따리를 사갖고 갖고 와갖고 내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지어 주십시오 하면서 돈을 맡기면서 그런 사람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건축가는 굉장한 인기 있는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50년대에 보면 우리 현대 건축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기껏 해봐야 이 큰 주택은 뭐 5칸 곡자, 6칸 곡자, 한옥, 반절충식, 그 다음에 점포 공공건축이라고는 상업 건축은 뭐 2층, 3층 이거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 건축가라기보다는 오히려 목수들 뒤처져지는 허가관계에 맡은 건축 대서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걸 우리 느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이 차츰차츰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때 경제가 불어나니까 뭔가 건축도 할 게 있더만요. 그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88 올림픽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전만 해도 우리 외국 나가면은 현대 건축에 대한 작품을 사실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촬영도 하고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를 안 합니까? 그런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찍고 그걸 갖고 건축에 옮기고 했습니다만은, 88 이후에는 사실은 오히려 국내 건축만 해도 충분히 그런 수준에 도달해라고 보고는 그런 그게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64년도에 서울에 졸업 건축 벼락을 갔습니다. 그때 조은행 본점 건물이 11층 건물인데 그게 광교 입구에 있어요. 광교 3일로의 입구가 거기 있었는데, 그때 공사 등단 명령이 내있어요. 왜 내렸냐 하길래 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너무 건물이 넘어진다 하도 말썽이 나기 때문에 건축학회에서 시에서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어요. 그걸 건축학회에서 감정을 하고 있더라고. 그때 왜 그러냐 하면은 시민들이 맨날 2층, 3층 건물만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11층 건물을 보길래 이 시각에 착란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리 자꾸 오는 사람 가는 사람마다 저 건물 넘어진다, 삐딱하다 이런 이야기가 들었길래 그 시에서 불안해갖고 건축학회에다가 의뢰를 해갖고 감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참 에피소드 있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참 그따름에 해도 현대 건축이라고는 참 이 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저 사는 사람이 모두 오막살이다 이 정도밖에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88 이후에는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동시에 현대 건축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 어디 내놔도 다 뒤지지 않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현대 건축 교과서에 이제 들어가면은 현대 건축의 3요소 하면은 구조, 기능, 조형미 세 가지가 현대 건축의 3요소에 있습니다. 시험에도 맨날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그러나 그것을 책을 읽고 독서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서양 건축의 로마 시대 비트루비우스에 있는 하나의 도시와 건축을 만들 때 하나 네로 황제한테 제안한 그런 사항이나 구조, 기능, 건축미 이것이 제된 것이 오늘의 이제 현대 건축의 3요소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사상도 보면은 서양 사상과 동양 사상, 특히 한국 사상하고는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서양 사상을 쉽게 이야기하고 듀얼리즘, 비원적이거든요.
이 동양 건축, 특히 우리나라 건축은 우리 참 그 철학 사상은 이 듀얼리즘이라기보다는 홀리즘, 즉 전일적인 사상, 전체 속에 하나, 이런 그 사상이 완전히 그 뿌리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뿌리가 틀린 현대 건축을 우리가 했을 때 항상 그런 갈등을 느꼈습니다. 갈등을 느끼는데 우리에게도 왜 그런 것이 없느냐, 이런 것을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불교의 그 원조의 대승 기실론이 있습니다. 그 채용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채용상 이야기 나오는데 그 이야기에 있고, 그 다음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거 천진 이야기를 많이 했죠. 천진 사상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 한국 동건 사상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을 보면은 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이 항상 이래서 세 가지로 바뀌고 세 가지가 여러 가지로 바뀐다는 그런 천부경의 논리가 있습니다. 보고 건축에 한번 비견해 볼 수 없는 그런 차양에 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상이 없을까 싶어서 고민 끝에 보니까 채용 사상이 있습니다. 즉 말해 일체 삼용, 한 개가 세 개로 바뀌는, 즉 말해서 이제 일체 삼용, 사실은 이 현대 건축하고는 조금 모순이 있었습니다만, 그나마 우리의 사상의 바탕이 뭔가 밝혀보고자 했는 것이 바로 채용 사상이었습니다. 우주 공간 한 개의 존재가 세 가지로 바뀐다. 불교에도 보면은 삼불 사상이 있습니다. 비로자나 법신불이 있고, 그 다음에 낙석가모니라는 화신불이 있고, 노사나는 그 보신불이 있습니다. 그 삼신불이 우리가 따로 놓고 보는데 휴일이 되었을 때는 이게 좀 하나가 됩니다. 그렇듯이 천지인도 보면은 천도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인간이 있고 인간을 대표하는 생물체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휴일이 될 때는 다 한 개는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휴일을 우리는 유덕하게 서양 사상이랑 완전히 분화가 되어버리는데 우리는 다시 되돌아오는 휴일 사상에 전복하게 됩니다. 우리 건축에도 그런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 한옥이라든가 한식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한자가 보통 옷, 주거, 이식주가 보면은 전부 서양하고는 틀리거든. 보면은 온도를 보면은 인간이 가장 쾌적한 주거 공간을 좀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 보면 인체에 완전히 바뀌는 거. 즉 말해서 온도라는 건 제일 밑바닥에 따뜻했다가 공기층이 점점 냉각돼지죠. 그럼 운목에는 이제 피가 공기가 좀 온도가 약해지죠. 그 인체도 보면은 발이 제일 뜨뜻해야 되고 점점 올라와 갖고 머리까지 이제 차오야 되죠. 발이 뜨뜻해고, 그 다음에 이제 표리를 보면 앞면이 차오야 되고 뒷면 등뼈는 뜨뜻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봤을 때는 우리의 참 그런 우리 전통 사상하고 지금 결부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고, 그 서양의 난방은 보면 완전히 이온적이거든요. 서양 이온. 그리고 공기가 이제 천정에서 내려보내면은 이게 불에 이으면은 도달거리를 맞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실내압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걸 걸리기 배제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면 이게 또 환기가 되면은 또 보온이 안 되고, 보온이 되려면 또 환기가 안 되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보면 그렇듯이 우리 한국 전통에서도 전통의 사상에 맞는 그런 그 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양 건축은 보면 포기 위한, 시각적으로 포기 위한 건축이고, 한국 전통 건축은 살기 위한 건축이라는 거, 그런 걸 느끼게 만들었어요. 만들었을 때 고민을 하다가 어느덧 이제 우리가 그 전통 건축을 이제 내가 문화재위원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사찰이라든가 한옥이라든가 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유독하게 관찰하게 받는 것은 봉정사에 온편에 가면 영선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예를 들면 그 배용균 교수가 달마가 동쪽으로 까닥하면서 그걸 영화 셋도를 만들어 갖고 촬영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건축을 보면 아주 인간적인 그런 미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전통 건축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사실은 완전히 이제 전통 건축을 공부하게 됐죠.